아침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71세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진료 차트엔 이미 익숙한 이름이었고 혈압약을 8년째 드시고 있는 분이었죠.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으신 어르신은 혈압 기록지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 이제 약 끊어도 되는 건가요? 그 질문 하나에 진료실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흔한 질문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말. 대부분의 환자들이 언젠가 한 번쯤 마음속에 품는 이야기입니다. 약은 매일 아침 자동으로 챙겨 먹게 되었고 수치는 어느 정도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편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약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거겠죠. 그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약이 해결이 아닌 유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은 혈압 수치를 조절해 줄 뿐 혈압을 높이는 진짜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약이 꼭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혈압이 160이 넘고 당뇨나 심장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엔 당연히 약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분들이 너무 일찍, 너무 오래 약을 먹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약을 먹는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약 먹으니까 괜찮아. 의사도 아무 말 안 하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그저 수치에만 의지한 채 생활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혈압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는 단지 결과일 뿐이고 그 수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몸의 상태, 생활의 리듬입니다. 고혈압이란 병의 본질은 단순히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졌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고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뜻이며 심장이 과로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개 이렇습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 깊이 못 자는 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 감정을 삼키며 쌓이는 스트레스, 그리고 뱃살부터 늘어나는 체중. 다시 말해, 우리 일상 속 아주 평범한 것들이 모여 혈압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약으로만 수치를 낮추는 건 마치 기름이 새는 자동차에 기름만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약을 안 먹고도 혈압이 내려가나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진 않지만 생활 습관이 원인인 고혈압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약을 줄이거나 끊거나 혹은 아예 약 없이도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게 되는 걸 지켜봐 왔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생활 루틴을 바꿨다는 것. 다시 말해, 매일 반복되는 식사, 수면, 활동, 감정 반응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생활을 바꾸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 어떻게 바꾸라는 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점.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려는 겁니다. 약 없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의지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 가능한 루틴이 필요합니다. 식탁에서, 침대에서, 거실에서,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바로 이 순간에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5가지 루틴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5가지는 약처럼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몸의 밸런스를 되찾아주고 궁극적으로 약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실천한 환자 중에는 3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인 분도 있고 10년 넘게 약을 드시던 분이 혈압을 정상화시키고 끊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시작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지금의 혈압이 왜 올라갔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입니다. 그 이해 없이는 어떤 루틴도 지속되지 않으니까요. 대부분의 고혈압은 특별한 질환 없이 생긴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죠. 검사에도 뚜렷한 원인이 안 나오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것 같고 유전 때문인 것 같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만나본 환자들의 생활을 보면 거기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밥상에 늘 국과 젓갈이 올라오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잠들고 감정을 말로 푸는 대신 마음속에 눌러두며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5년, 10년, 20년 쌓이면 당연히 혈관은 예민해지고 심장은 과로하고 몸은 점점 조절력을 잃게 됩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체질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식단을 바꾸고 걷는 시간을 만들고 잠자는 시간을 앞당긴 것만으로도 2개월 만에 혈압이 15mmHg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유전보다 강한 건 생활입니다.
체질보다 더 무서운 건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약을 끊으려면, 혈압이라는 숫자를 낮추려면 내 몸의 리듬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체질적으로 혈압이 높은 사람인가 보다. 우리 집안이 다 그렇지.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 고혈압 진단을 받았을 때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합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니까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긴 거겠거니, 유전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병의 이름도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생긴 고혈압. 참 편리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이 현실을 너무 모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때문에 원인을 찾는 노력을 멈춰버리게 되거든요. 어차피 나는 고혈압이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라고 말하는 고혈압의 90% 이상은 사실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병원 검사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생활 습관 안에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하루의 리듬, 먹는 습관, 움직임의 패턴, 잠자는 방식, 감정 반응, 스트레스 해소법.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병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저는 이걸 생활성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생활이 만든 병이죠. 유전은 단지 배경일 뿐, 혈압을 올리는 진짜 원인은 대부분 일상 안에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고혈압 환자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짜게 먹습니다. 반찬은 적지만 간이 센 식사, 국물 위주의 식단, 젓갈과 장아찌가 빠지지 않는 밥상. 둘째는 앉아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셋째는 밤늦게 자고 깊은 잠을 못 자며 피로가 쌓여 있습니다. 넷째는 스트레스를 말로 푸는 법이 없고 대부분 가슴속에 담아두며 감정의 긴장이 오래 지속됩니다. 다섯째는 뱃살부터 살이 늘어나고 체중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결국 이 5가지가 혈압을 올리는 생활 고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짠맛도, 늦은 밤도, 앉은 자세도, 화를 꾹 참는 습관도 모두 다 그렇게 살아왔기에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압니다. 혈관은 기억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된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심장을 더 강하게 뛰게 만들고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들고 결국 압력을 높이게 되는 걸요. 숫자는 그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혈압은 정말 유전 때문인가요? 아니면 지금의 생활 때문인가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면 변화의 시작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나는 바꿀 수 없는 체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습관들이 내 혈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만으로도 수치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가 입증하고 있고 제 진료실에서 제가 직접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짜게 먹던 분이 국물만 덜어도 혈압이 내려갑니다. 밤 1시에 자던 분이 11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이 10mmHg 떨어집니다. 체중이 4kg 줄자, 약을 반으로 줄이게 된 환자도 계셨습니다. 호흡 훈련만으로도 아침 혈압이 15나 내려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생활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생활은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루틴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그저 당장 혈압을 낮추는 비법이 아닙니다. 생활성 고혈압을 되돌리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고 지금의 습관을 다시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혈압을 올리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루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의 밥상에서 혈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3번 밥상 앞에 앉습니다. 무심코 들이마시는 국물 한 숟갈, 젓가락으로 집는 반찬 한 점, 소리 없이 입에 넣는 김치 한 조각. 이 모든 것이 나도 모르게 혈압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말이죠. 많은 분들이 짜게 먹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식사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자각 없는 짠맛 과다 상태입니다. 국은 건더기만 먹는다고 하시지만 이미 국물 속에는 소금과 조미료가 충분히 녹아있고 반찬은 익숙한 간장, 된장, 젓갈, 장아찌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입맛은 이미 짠맛에 중독돼 있습니다. 그 중독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혈관을 조이기 시작하죠. 고혈압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건 식단 일기입니다. 하루에 먹는 음식들을 적어보면 의외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나트륨에 노출되어 있는지 드러납니다.
아침엔 북엇국이나 미역국, 점심엔 찌개와 젓갈 반찬, 저녁엔 입가심으로 라면이나 어묵탕.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 이하인데 한 끼 국물만으로도 이미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입맛은 더 강한 짠맛을 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혀의 감각이 이미 기준치를 높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진 짠맛은 줄이지 않으면 감지조차 되지 않기 시작하고 그 결과 혈압은 소리 없이 오릅니다. 짠맛을 줄이려면 혀부터 다시 훈련해야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짠맛 리셋이라고 부릅니다. 소금을 줄이고 간을 약하게 하고 조리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맛 자체를 다시 길들여야 하죠. 그리고 그 변화는 하루 3번의 기회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각의 식사마다 짠맛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아침에는 국물을 건너뛰는 게 핵심입니다. 국물은 대부분 소금과 조미료로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통로입니다.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겐 맑은 채소나 무염 다시마 육수로 만든 국을 권합니다. 국은 부드러운 감칠맛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밥 위에 김치 대신 데친 채소나 무염 나물로 입맛을 정리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혀는 3주면 바뀝니다. 세포가 교체되는 주기이기 때문이죠. 점심은 반찬 조절이 관건입니다. 외식을 자주 하거나 정식 도시락을 먹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짜고 기름진 반찬 대신 2가지 이하의 반찬만 선택하고 간이 약한 음식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점심에 김치를 먹어야겠다면 반드시 물에 한번 헹궈서 먹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나트륨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간단한 팁입니다. 또한 조미료 범벅인 볶음류나 조림류보다는 구이나 생채, 삶은 음식이 혈압엔 훨씬 좋습니다. 탄수화물도 흰쌀밥 대신 잡곡을 섞어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이면 포만감이 빨리 오고 간식도 줄어들게 됩니다. 저녁은 숨은 함정이 많습니다. 낮 동안 피로가 쌓이면서 몸은 더 진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그 결과 맥주 한 잔, 라면 한 그릇, 자극적인 안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시간이 혈압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특히 밤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트륨 배출이 더디고 그로 인해 다음날 아침 혈압이 확 치솟게 됩니다. 늦은 저녁엔 짠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삶은 고구마나 바나나, 무염, 견과류 같은 심신 안정 간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무엇보다 저녁 식사 후 최소 3시간이 지난 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어야 밤사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짠맛을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맛없는 식사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간을 하지 않으면서도 풍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다시마, 표고버섯, 양파, 대파, 생강, 마늘 같은 자연 재료만 잘 써도 음식은 충분히 맛있어집니다. 감칠맛을 낼 수 있는 자연식 조리법은 혀를 만족시키면서도 혈압을 자극하지 않죠. 식초나 레몬즙, 들기름, 깨소금 같은 재료도 적절히 활용하면 나트륨이 적어도 식사는 훨씬 풍부해집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혀는 변화를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3주 정도만 식단을 바꾸면 입맛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후엔 기존의 짠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진다고 하시죠. 이건 혀가, 몸이 혈관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작은 변화가 진짜 변화를 이끄는 순간입니다. 혈압은 식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약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그럼 가장 먼저 밥상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침 국물, 점심 반찬, 저녁 간식. 이 3가지에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짠맛을 몸에 들이고 있는지 오늘부터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줄여보세요. 혈압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생활의 반영이라는 걸 밥 한 끼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짠맛을 낮추고 식탁을 바꿨다면 이제는 숨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이 반복하는 행위, 그런데 가장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 바로 호흡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을 그냥 쉽니다. 살아있으니까 자동으로 쉬어지니까. 하지만 고혈압을 앓고 있는 몸은 그 숨을 아주 다르게 쉬고 있습니다. 짧고 얕고 급하고 상체 위쪽만 사용하는 비효율적인 호흡을 하고 있죠. 이 호흡은 혈압을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더 올리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율신경계에 있습니다. 우리 몸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2개의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며 작동합니다. 교감신경은 긴장과 경계, 활동과 스트레스를 담당하고 부교감신경은 이완과 회복, 안정과 수면을 조절하죠. 혈압은 이 2 신경의 균형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갑자기 화를 낼 때, 혹은 긴장할 때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며 그 결과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몸은 그 상태에 적응해버리고 평소에도 고혈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호흡입니다. 숨을 천천히 깊게 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반대로 숨을 급하게 쉬면 교감신경이 반응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혈압을 낮추는 훈련이 바로 호흡 루틴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폭식 호흡을 적극 권합니다.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 쉬는 훈련. 횡격막을 충분히 움직이면서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간 깊이 들이마시고 2초 멈췄다가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 이때 배가 부풀고 다시 서서히 들어가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5분,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단 10분의 루틴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이 호흡 루틴은 단순히 심신 안정에 좋은 걸 넘어 실제로 혈압을 내리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폭식 호흡을 하루 10분에서 15분씩 꾸준히 실시한 고혈압 환자들은 평균 510mmHg가량 수축기 혈압이 내려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혈압약 한 알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특히 혈압이 불규칙하거나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 잠들기 전에 혈압이 오르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흡은 단순한 숨쉬기를 넘어 몸 전체를 안정시키는 조절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62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직장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겹치면서 아침 혈압이 늘 160을 넘겼습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도 시작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호흡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자기 전에 10분씩 실천하셨고 3주가 지나자 아침 혈압이 145로 떨어졌습니다. 2달 후에는 128까지 안정됐고 결국 약을 반 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그냥 숨만 바꿨는데요. 이게 바로 호흡의 힘입니다. 더욱이 이 호흡은 감정 조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긴장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호흡을 가다듬는 겁니다. 숨을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의 반응을 줄이고 부교감신경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과 혈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은 곧 혈압의 안정으로 이어지죠. 그러니 숨쉬기는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고혈압 치료의 핵심 루틴이라고 봐야 합니다. 숨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돈도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금의 의식과 반복이 필요할 뿐이죠. 하루 10분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찾아 앉아 숨을 길게 쉬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집중이 안 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기다려질 겁니다. 숨을 고르면 몸이 고르고 몸이 고르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너무 단순해서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 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원리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이 진짜 치료라는 걸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제 숨을 고르셨다면 몸을 움직일 차례입니다. 혈압을 내려가는 쪽으로 돌리려면 더는 앉아 있어선 안 됩니다. 다음은 걷기, 잠, 체중 감량이라는 3가지 루틴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걷는 법을 바꾸고 잠자는 습관을 바로잡고 체중을 조절하는 것.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혈압을 완전히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호흡으로 마음과 신경을 안정시켰다면 이제 몸 전체의 리듬을 바꿔야 할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는 걷기입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께 운동을 권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겠어요. 나이도 있고 체력도 안 돼요. 하지만 운동 중에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 다름 아닌 걷기입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혈관을 직접 자극해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운동이기 때문이죠. 하루에 7,000보. 이게 제가 권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양이죠. 너무 많게 들리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끼 식사 후 1520분씩만 걷는 겁니다.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과 혈압 모두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빠르게 10분 걷고 천천히 5분 걷는 인터벌 걷기는 심폐기능을 개선하고 혈관 유연성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패턴을 하루 한 번이라도 실천하면 혈압 수치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혈관 속을 씻어내는 청소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걸을 때 우리 몸은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혈압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걷는 습관이 없는 사람일수록 혈관은 딱딱하고 좁아져 있고 심장은 더 큰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걷는 사람은 혈관 내피세포가 살아 움직이고 혈류 흐름이 원활해지며 그 결과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그 다음은 수면입니다. 이건 걷기 못지않게, 아니 어떤 경우엔 걷기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 혈압은 원래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이 얕거나 자주 깨는 분들, 혹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자는 내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 혈압은 밤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밤새 휴식을 못 취한 심장은 아침이 되면 더 크게 펌프질을 하게 되고 혈압은 위험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좋은 수면은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닙니다. 질 좋은 깊은 잠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지켜야 할 수면 루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전 2시간 동안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고 조명을 줄이는 것. 둘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최소한 오후 4시 이전에 마치는 것. 셋째, 실내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고 발은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넷째,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간 복식 호흡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 이렇게만 해도 대부분의 분들은 한 달 안에 수면의 질이 확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아침 혈압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체중입니다. 체중과 혈압은 아주 직결된 관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몸무게 1kg 줄면 수축기 혈압이 1mmHg 정도 낮아진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5kg를 감량하면 5mmHg, 약 한 알 분량의 효과가 생기는 셈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굶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보조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제가 권하는 체중 조절 루틴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 2끼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 것, 혹은 하루 8시간 이내에만 식사하고 나머지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 방식도 좋습니다. 이건 체중을 줄이기보다도 인슐린과 혈압을 자극하는 호르몬 리듬을 조절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 순서입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이것만 지켜도 포만감은 높아지고 식사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결국 체중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려갑니다. 걷기, 수면, 체중. 이 세 가지는 서로를 밀고 당기며 강력한 연쇄 효과를 일으킵니다. 걷기를 하면 숙면이 가능해지고 잠을 잘 자면 식욕이 조절되고 체중이 줄면 더 가볍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선순환이 시작되면 약은 줄어들고 수치는 낮아지고 몸은 훨씬 안정됩니다. 지금까지 짠맛과 호흡이 몸의 외부 리듬을 바꾸는 루틴이었다면 걷기, 수면, 체중은 몸속 시스템 전체를 되살리는 루틴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5가지 루틴이 모두 자리 잡았다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약을 줄여나가는 기준과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라는 숫자를 통제하는 데서 벗어나 내 몸을 이해하고 바꾸는 루틴의 완성이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과연 약을 끊을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의사의 판단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몸이 변해야 하고 숫자가 따라줘야 하고 무엇보다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리는 길입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 최근 1에서 2개월간 아침과 저녁 혈압이 안정적으로 130-80mmHg 이하를 유지하고 있을 것. 둘, 식단과 수면, 운동 루틴이 잠깐 한 게 아니라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지속되고 있을 것. 셋,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나 건강 이상 또는 기저질환 악화가 없는 상태일 것. 이 3가지가 충족된다면 의사와 상의하에 약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무작정 끊는 게 아니라 용량을 먼저 절반으로 줄이고 반응을 보고 이후 한 알씩 차근차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혈압 기록지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와 저녁 취침 전 하루 2번 측정한 혈압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약을 줄이게 만드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병원에서 잰 숫자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 몸의 흐름을 스스로 확인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식사일기, 운동 루틴, 수면 체크표 등을 함께 기록하면
어떤 날은 왜 혈압이 높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 조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제가 진료한 73세 여성 환자 한 분은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신 지 15년이 넘은 분이셨습니다. 처음엔 약을 끊을 생각은커녕 늘 혈압이 불안해서 2알, 3알씩 챙겨 드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손녀를 돌보며 힘들어지면서 약이 너무 많다며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엔 된장국을 맑은 채소로 바꾸고 점심엔 김치를 반으로 줄이고 저녁엔 라면 대신 삶은 고구마를 드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엔 손녀와 함께 30분씩 걷기 시작했고 잠자기 전엔 TV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고 폭식 호흡을 하셨습니다. 딱 3개월. 그분의 혈압은 145에서 125로 안정됐고 결국 약을 한 알 줄이게 됐습니다. 지금도 유지 중이고 본인은 말합니다. 이제는 약보다 습관이 무섭더라고요. 또 다른 환자 66세 남성. 퇴직 후 무기력과 음주로 체중이 급격히 늘며 혈압이 160 이상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이분은 식사 시간을 오전 10시와 오후 5시로 고정하는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고 하루 2끼 식사에서 단백질과 채소 비중을 늘렸습니다. 아침마다 15분 걷기를 습관화했고 자기 전엔 불 끄고 조용히 호흡 명상을 했죠. 그렇게 4개월. 몸무게는 7kg 줄었고 혈압은 120대 초반으로 안정됐습니다. 약은 2알에서 1알로 지금은 반알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약을 줄이려 한 게 아니라 몸을 바꾸는 데 집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자 약은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즉, 약을 조절하는 건 결국 루틴의 힘입니다. 수치를 낮추는 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혈압이라는 숫자는 늘 우리를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숫자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경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경험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국 한 숟갈을 덜 먹는 것, 밥상을 10분 천천히 마주하는 것, 매일 1000보라도 걷는 것, 밤 십시 전에 누워보는 것, 잠들기 전 5분간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이것들이 모이면 몸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곧 변화가 됩니다.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숫자보다 자신을 믿는 분들이 약을 줄이고 몸을 바꾸는 걸.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며 마음속으로 나도 바꿔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그 첫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제부터 하루하루 한 가지씩 실천해보세요. 혈압은 바뀝니다. 몸은 바뀝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